458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필을 제한, 쓰는 걸 제한하는 거. 그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서신 수수 제한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미 표현된 지필문을 외부의 특정한 상대방에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그러니까 쓰는 거는 표현의 자유. 그 쓴 거를 이미 표현된 거를 특정 상대방에 발송. 그건 이제 통신의 자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용자가 작성한 지필문의 외부 반출을 불허하는 것은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아니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는 이미 썼기 때문에 쓰고 나서는 통신의 자유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 자, 어려운 문제예요. 헌법은 통신의 비밀 보호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명시. 자, 헌법 조문 문제죠. 그래서 모두 이렇게만 규정됐지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금치 기간 중 공동 행사 참가를 정지하게 되면은 뭐예요? 교회도 못 가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시면 종교 행사라든지 교화 프로그램 등, 그러니까 종교 행사, 교화 프로그램 이런 공동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하고 하여금 교정시설 외부와의 교통통신뿐만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금지 처분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내부에서 교통통신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자에게 예정된 기본권.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근데 뭐 종교 행사나 교화 프로그램 공동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여기는 통신의 자유, 여기는 종교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왜 그래요? 자, 통신의 자유하고 통신의 비밀 이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문자, 전화, 모바일, 인터넷 통신 기능을 사용하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익명으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청구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반면 이제 체결 단계에서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체결 단계니까 뭐 통신을 사용해서 막 사람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휴대전화 통신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 수단을 통하여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좀 미세하게 막 물어본 거죠.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데 총 연장 횟수, 그 다음에 총 연장 기간에 제한을 두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통신 침해. 제한 조치 기간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서 연장 기간,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의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자, 힘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자, 수용자가 밖으로 내다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제출. 여러분, 뭐 여기 안에 뭐 흉기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숨기거나 그러니까 그럴까봐 교정시설 사고 방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근데 편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교정 단골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럼 얘네들이 봉함하지 않은 상태에 다 들여다. 자, 통신의 침해. 자, 교도관의 수용자의 면전에서 금지 물품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소신을 봉함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침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과 불응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 침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역 종류 조항은 부작위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처벌 조항은 침해는 아니라고. 이거 뒤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과 처벌 조항에 의해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요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을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게 되죠. 이건 뭐야? 기본권 충돌이에요? 의무잖아. 이런 건 이제 헌법 가치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심사는 마찬가지로 그 조화적 해석, 규범 조화적으로, 그래서 비례 원칙에 의하여 한다. 자,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 기본권 충돌이 아니죠. 국방의 의무니까. 근데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게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비례 원칙에 의해서.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복무, 대체복무.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후에 요게 이제 들어갔죠. 근데 종전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만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병역법은 뭐냐면 현역병, 현역입병,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뭐냐면 종래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이렇게 그 기본권을 침해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만 규정하고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하는데 요 정당한 사유에 대체 복무를, 그러니까 규정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그러니까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그 입영하지 않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은 그 해석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했지 처벌 조항이 양심의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X. 제한할 때는 들어가고,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종래에는 자 이렇게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도 병역을 거면 형사 처벌해야 된다는데 2018년에서 헌법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그래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88조 1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제 낼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음주 축적 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이게 무슨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성과 악의 범죄가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고민할 수 없으므로 제한이 아니다. 그다음에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 있잖아.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없어. 자기 양심.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이런 게 사회 규범 이런 거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보호되는 양심은 소수자의 양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죠. 뭐 보통 다수자의 양심은 이성적인,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뭐 이런 걸로 할 거 아니야. 아까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 다수는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자, 중요한 게 소수자의 양심.
그래서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는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양심적 병역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외부로 표명해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합하지 아니한다? 양심이라는 게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하고 절박한 강력한 마음의 소리. 그거 누가 증명해?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양심으로 인정할 것이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된 것이 여부에 누가? 양심을 표명하는 그 스스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역법은 도덕적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심을 위한 병역, 그러니까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위한 병역 거부를 그냥 가리키는 거지 이게 도덕적이고 정당하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 다음에 470번 옆에다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가장 좁게 본 판례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을 가장 좁게 본 판례. 그 다음에 비교 표시해놓고 475번 양심의 자유 영역,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가장 넓게 본 판례. 두 판례 다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좁게 봐서 비판을 받고 475번은 너무 넓게 봐서 비판을 받아요. 자, 보시면 준법 서약은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 확인 서약에 불과한 것이요. 양심의 영역을 건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준법 서약은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히 헌법적 의무 확인 서약에 불과할 것이요. 그래서 양심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죠. 이거 그래서 양심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자른 거죠. 아무튼 그 헌재는 준법 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아니라고 봤어요.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 스스로 의사에 의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글을 게시, 단순한 의견인데 표현. 그래서 표현의 자유 영역인 거지 양심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 자유에 보호되는 영역을 할 수 없다. 병역 종류 조항 아까 봤죠? 5개. 근데 이건 뭐예요? 다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군사훈련은 뭐예요?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적과의 대치에서 그러니까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그거 뭐예요? 10계명 중에 사람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종교 계명과 그 명백히 배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운영의 병역 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요까지는 인정했어. 그런데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질구레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당한 병역적인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 그래서 종류 아까 5가지. 이거는 정당한 입법 최적의 어떤 수단일 필요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냥 일단 적합한가 여부만.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적합한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평평을 유지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복무의 난이도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겠어요? 기간. 그래서 지금은 1.5배인가? 그래서 1.5배에서 2배 사이면은 좀 어느 정도 형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냥 현역으로 가 있는 어떤 병사들하고. 그래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체복무제라는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방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 종류는 치매 최소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 자, 요게 아까 이제 비판받는 판례. 자, 연말 정상 간소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은 어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본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둬야 되는 거죠.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들이 의료기관의 의사로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강박감.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봤어요. 종교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게 이제 판례 사항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어떤 이제 이슬람교가 굉장히 이제 대다수가 이제 믿고 있고 또 더군다나 분쟁 지역이었죠. 거기에 선교의 목적으로 가게 해달라. 임의의 장소, 자, 안 된다고 봤어요. 종교 전파에 국민의 그가 선택한 임의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을 불허. 아이, 당연히 침해죠. 자, 미결 수용자는 수용자 전 단계죠. 미결 수용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결정,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뭐 이제 뭐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1심, 2심, 3심에서 2심, 3심으로 이렇게 계속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용된 사람들인데, 미결 수용자들은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확정돼서 수용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되죠. 근데 피청구 수용자 중 미결 수용자에 대한 일률적으로 종교에 참석을 불허.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너무 공간도 그 종교 행사는 너무 좁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용자들도 못 간다 막 이래서 했는데, 아니 더 완화해야 될 사람들을 그거는 이렇게 더 넓히든가. 그래서 미결 수용자 종교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 교육기관인데 예외 없이 학교 설립 인가 혹은 학원 설립 등록을. 아니 종교단체가 운영된다고 설립 인가나 이런 걸 안 받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혹은 학원 형태로 운영될 거고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 피해 방지, 그 다음에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자가 또 지나치게 엄격하다 볼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핑계로 이런 거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음란. 자, 언론 출판 자유의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성은 헌법적인 보호에 행했다. 자, 종래는 이랬는데 최근에 음란도 언론 출판 자유의 일단 보호 영역에는 포함된다 그랬죠. 자, 음란 개념도 이제는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게 밖에 있어가지고 무슨 과잉금지 원칙이 그 판단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 다시. 자, 기본권 제한 37조 2항의 기본권 어떤 공익 목적을 해서 기본권 제한을 해 들어갈 때 보호 영역을 확정하고 제한. 근데 제한의 방법은 37조 2항에서 목, 형, 방, 주관식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형식, 법률로서 법률에 근거한 방법, 과잉금지, 목수, 침법, 내용, 본질 내용 침해금지 이런 걸로 제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제한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때 침해가 되는 거고 이제 구제 방법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호 영역 안에 들어와야 이제 뭐 제한이 들어가는 건데 종래 음란은 요 보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판례가 바뀌어서 음란 표현도 21조에 규정하는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만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되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래야 이제 막 이렇게 쓰겠죠. 그 아무래도 그 때로는 이제 좀 욕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 그러니까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 표시를 할 방법을 투표지에 이렇게 보장해달라. 표현에 포함되지 않. 자, 그런 거. 자, 알 권리의 실현은 설사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21조에서 직접 보장될 수 있다. 예전에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자, 알 권리는, 이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이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할 권리라 할 것이며, 설사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직접 21조에 직접 보장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법률이 없으니까 그 내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초창기에 했는데, 실제로 이 정보 공개에 관한 어떤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에 직접 보장된다, 그렇게 초창기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속한 간행물, 음란이 아니라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전면적으로 금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아니 성인들은 좀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어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은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과 전면 금지하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라고 했어요. 변호사 시험 성적 아까 나왔죠? 공개하지 않도록. 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데 뭐? 직업의 자유 제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X,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X, 된 알 권리 침해, 제한되는 기본권.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제 절차는 유족이 수행. 자, 이거 법률이에요. 그래서 언론중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 유족.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허위, 피해를 입은 자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단기간에 지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맞는 지문. 자, 요건 확인하고, 사실적 주장, 요거는 반론보도.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는 뭐예요? 정정보도는 그 사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론보도는 사실이 이제 맞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내 의견은 뭐다 이런 거, 반론. 자, 사실적 주장에 피해자를 입은 반론 보도를, 이때는 그러니까 반론은 정정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니까 내 의견은 이런 거, 그러니까 고의과실의 위법성 필요로 하자면 진실 여부는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정정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허위인 경우, 여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반론 보도는 일단 그래 네 사정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드러나 보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하는데 고의과실 위법성 필요로 하지 않으면 진실 여부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 기간은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언론의 자유. 자,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도 사실 제한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게 언론의 자유. 자, 이것도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서 봤더니 취재 인력 3명 이상, 편집 인력 5명 이상. 더군다나 요즘에 인터넷 매체들이 언론사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만 줘도 5명 이상을 하면은 500,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각종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카메라든 이거 다 세팅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언론의 자유고 침해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일간 신문사의 뉴스 통신 방송 사업 겸용을, 자, 잘 보세요. 신문사와 방송, 이질적인 이질 매체, 요거에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언론, 그 표현 방법, 그러니까 요거를, 자, 한꺼번에 이게 좀 제가 그 해설이 너무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제 요 자료도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제 헌법 헌팅 자료에 그 교재에 있는 건데 풍부하게 써놨어요.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아까 신문사, 방송사처럼 이종 매체 간의 겸용을 금지하는 건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신문끼리 복수 소유를 금지하는 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같은 매체끼리 복수 금지하는 건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위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자, 한꺼번에 정리할게.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이질적 매체인 거죠. 요것 간의 겸용을 금지하는 거는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을 겸용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일간신문사가 다른 일간신문사의 주식 지분 소유를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문 복수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자, 같은 매체 간에는 금지하는 거는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한 개가 30%, 세 개 일간신문 시장 점유율이 60%. 근데 독점 규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개 신문사가 50%, 세 개 신문사가 거긴 75%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50%인데 여기는 이제 30%만 넘으면 시장 지배 사업자, 세 개 합쳐서 거긴 75%인데 여기 60%만 넘으면 더 엄격하죠. 자,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다양성 보장에는 입법 목적 달성 합리적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자, 요게 뭐가 문제냐면 간이한 소명으로 상대방이 주장한 이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 증명을 보통 소송에서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때 간이한 소명, 그러니까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인데 간이한 소명은 뭐예요? 저도의 개연성. 여긴 10중 8구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10중 8구가 아니어더라도 저도의 개연성만으로 이를 증명된 걸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 판례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왜냐면 가처분 절차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지금 자료로 제가 이제 나눠드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죠.